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미주은 채널 찾아와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제 제가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1일 1 영상 하지 않아도 되니까 건강 챙기면서 해라. 오래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어서 당분간 1일 1 영상 도전해 보는 거고요. 9월달 정도 되면은 아마 일주일에 3개의 영상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힘이 들더라도요, 제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사실 힘든지도 잘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미준 채널 댓글 창에 보면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미국 주식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와서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7월 11일 토요일 영상은요, 미국 주식 주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주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 주가 변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어떠한 이유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미국 증시 주가 추가 상승의 근거를 제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의 단기적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약간의 제 잔소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본 영상 접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것은 주가 변동의 메커니즘입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주가는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까? 주가 변동의 메커니즘 간단합니다. 먼저 주식시장은요, 경매시장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을 흥정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매시장이다. 두 번째로 경매시장이긴 한데요, 멀티 바이어와 멀티 셀러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매는 사는 사람은 여러 명이더라도 파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이 경매 시장은 좀 틀리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바이어와 여러 명의 셀러가 함께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셀러들이 똑같은 상품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모든 셀러들이 각기 다른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가져와서 우리한테 사라고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사람한테 사면 되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가 변동의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주가를 결정한다. 그 외의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주가 변동의 메커니즘은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셀러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고 팔고 싶은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돈을 주고라도 그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겠죠. 앞으로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까? 아니면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면 향후 미국 주식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지 아니면 주가가 하락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 저는 항상 구글 형님에게 여쭤보죠. 한번 물어봤어요, 심심풀이로. 앞으로 미국 주식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파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물어봤더니 역시 구글도 모르는 게 있네요. 대답을 안 해주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지 사고 파는 토끼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맞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구글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 주가 추가 상승의 9가지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 영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다 장기 투자의 관점을 기본에 깔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제 취지와 맞지 않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미국 주식시장에 주린이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한국에 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more than half of US households have some investment in the stock market. 반 이상의 가정에서 스톡마켓에 인베스트먼트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수십 년 전에는 미국 사람들의 90% 가까운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미국 성인의 한 55% 정도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 주린이들이 입장을 했다는 거죠. 로빈후드의 경우를 보면 지금 3달 동안 300만 명의 새로운 유저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치죠.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찰스 슈와브라는 데는 작년 대비해서 58%가 늘었고요, 149%, 169%, 전반적으로 모든 온라인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유저들이 지금 조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1쿼터 얘기니까요, 2쿼터 들어서 든 사람은 이거보다 더 많겠죠. 많은 미국의 주린이들이 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갑자기 올라가는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은 뭐냐면요, 메가캡 그로스 스톡이에요. 즉 빵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빵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에 들어서.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왜냐면 주식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름을 들어봤고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됐기 때문에 빵 주식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빵같이 불량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투자의 리턴이 커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은요, 데일리 에버리지 트레이드 넘버 보면요, 하루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는가. 2016년부터 2019년, 2020년 초까지는 비슷했어요. 갑자기 올라갑니다. 하루에 트레이딩의 수가 거의 800만, 두세 배 정도 떠버린 거죠. 그게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전체 투자액 중, 주식에 투자되는 금액 중에 개인 투자 비율이 상승한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개인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 주식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예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월말이 되면 발란싱 같은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과 본드의 뭐 비율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은퇴 자금을 운영하는 인스티튜션이라 가정을 해보면 매달 말 은퇴자들에게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정액을.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라도 그런 자금을 계속 마련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월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인스티튜션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한 번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이윤을 올릴 때까지 빠져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입니다.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바일폰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파이낸셜 텍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2월부터 5월 사이에요, 위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볼륨이 500% 성장을 했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5배가 넘는 유저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빈후드라는 데서도 30% 점프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유저의 수가 1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게 로빈후드의 스탁 포지션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냐를 보여주거든요. 1월, 2월까지 잠잠하다가 갑자기 올라가죠. 3월부터 5월에 들어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거죠. 로빈후드를 이용하는, 로빈후드라는 건 한국에서 개미 투자자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투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 지금 올라가는 폭이 너무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주린이들이 미국 주식 마켓에 들어온다는 건데, 들어오자마자 파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사야지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남겨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유저가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에 찰스 C. 워브 브로컬리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3월달 이후에 4월달부터 갑자기 급등하죠. 그래서 지금
14 밀리언, 1400만 명이죠.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어카운트를 만든 거예요. 찰스 시바브에. 굉장한 숫자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곡선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유저들이 계속 유입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프랙셔널 인베스팅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톡이 100달러인데 100달러가 내가 없다. 그러면 한 25달러치만 4분의 1만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직 잡이 없는, 아직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젊은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빵 주식 같은 거는 한 주에도 몇백만 원씩 줘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비싸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로빈후드 같은 핀텍 어플리케이션이 발전을 하면서 프랙셔널 쉐어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수점 매매입니다. 소수점 매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거예요. 따라서 그 의미는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영 인베스터들이 늘었다.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로빈후드는 1300만 명의 유저들이 지금 현재 로빈후드를 이용하는데요. 그 1300만 명의 평균 나이를 따져보니까 31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주식은 아저씨들이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식 투자가 40대, 50대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에브리지 에이지가 31이라는 거는 20살밖에 안 된 투자자들도 있고 25살 투자자들도 있고 35, 40 다 합쳐서 평균을 내보니까 31세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영 인베스터들은 리스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바잉 헤빗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영 인베스터가 주식시장에 어떤 도움을 가져올 수 있냐? 먼저 영 인베스터들은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습니다. 왜죠? 왜냐면 지금 주식 투자를 바로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나아가 30년까지도 주식시장에 내가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첫 발을 들이는 영 인베스터들이 들어오자마자 매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매수자의 비율이 훨씬 높죠. 따라서 영 인베스터들이 는다는 것은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반증입니다. 두 번째로 영 인베스터의 특징이 뭐냐면 리스크보다는 기회 집중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 준비를 하게 되고 앞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영 인베스터는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내가 올인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날려도 나는 아직 25살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영 인베스터들의 애티튜드는 주식시장이 진취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죠. 다음으로 투자액 성장 가능성입니다. 영 인베스터가 지금 들었을 때는 그들 수중에 1000달러밖에 없을 수도 있고 2000달러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 인베스터들은 앞으로 월 수입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계속 매년 상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영 인베스터가 는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2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미국 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 인베스터들은 앞으로 이 주식 시장에 최소 20년, 나아가 30년까지도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빠져나가려면 앞으로 3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니까 유입되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적겠죠. 따라서 주식시장이 전망이 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 인베스터들이 미주인 채널에도 많이 왔으면 합니다. 영 인베스터들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이 등장함으로써 테크놀로지 주식에 대한 인기가 많이 상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런 버핏이 얘기했죠. 나는 이해하지 않는 주식은 절대 사지 않는다. 그래서 애플을 제외한 다른 주식을 잘 사지 않잖아요. 지금 애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주식은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 인베스터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많고 그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그런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 편하게 인베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2020년 4월, 5월, 6월에 들어서 이 테크놀로지 주식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그 자금이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다른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담인데요. 워런 버핏이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 says there's no bubble in bank stocks, but he is still not buying. 조금 고집이 있으신데요. 버블 없다고 얘기합니다. 빵 주식에 버블 없는데 난 그래도 안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미국 주식 외국인 투자자 증가입니다. 코로나는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죠. 전 세계 공통적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에 등장하는 foreign investor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Foreign investors to buy more US stocks than corporations in 2020. 2020년에 들어서 기관 투자자보다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인 투자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foreign investor의 비율이 16%나 됩니다. 보시면요. 포린 인베스터의 비율이 굉장히 적었다가 2000년 이후에 조금 늘어났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2020년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스마트폰의 발전에 있는 거죠. 글로벌라이즈 인베스팅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세계화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 투자의 세계화가 시작되면요. 어떤 나라에 있는 주식들이 가장 그 혜택을 받을까요? 당연히 미국 주식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브랜드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코카콜라는 누구나 다 압니다. 디즈니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구글도 누구나 다 알고 이용을 하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런 주식 투자의 글로벌 형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주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Courtright said his company is adding around 100,000 new brokerage accounts each week and about 45% of those are outside the US. 코트라이트란 사람은 지금 온라인 브로커리지를 이끄는 CEO입니다. 근데 이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매주마다 지금 10만 구자가 새로 매주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5%가 외국인 투자가 만드는 어카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숫자인 거죠. 제 생각에는 미주은이 그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미주은 구독자들은 미국 주식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부동산 자금의 유입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기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요. 63% of millennials who bought home have regrets. 밀레니얼 중에 밀레니얼이라는 것은 25살에서 34살 사이에 지금 세대를 얘기하죠. 그분들의 63%가 집을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그런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요. 밀레니얼 세대의 홈 오너십을 살펴보면요.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전의 세대랑 비교를 해보면요. 8%에서 9%가 적은 그런 숫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전 세대에 비해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간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도미넌트한 문화가 공유 문화잖아요. 소유의 문화가 사라지고 공유의 문화가 찾아오고 있다. 예전에는 집을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취급이 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집이 있냐 없냐는 성공의 척도로 인식이 될 정도로 중요한 하나의 인생의 척도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집을 갖고 있냐, 집을 갖고 있지 않냐는 그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 곳에만 머무는 인생보다는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믿는 문화가 지금 만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예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이 적어진다면 그 돈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스톡마켓이 아니겠느냐. 다음 6번째 이유는요. 미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입니다. 보시면요. Fed sees interest rates staying near zero through 2022. Federal Reserve, 미 연준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기준 금리를 2020년까지 제로로 유지하겠다. 제로 금리를 2020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식 말고는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산다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너무 낮기 때문에 리턴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조차도 되지 못하는 리턴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이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주식시장밖에 없다. 그리고 당분간 인터레스트
growth rate은 계속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게 6번째 이유고요. 7번째 이유, 4차 혁명인데요.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4차 혁명이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차 혁명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의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3D 프린터로 모든 것을 찍어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4차 혁명의 모습들인데요. 4차 혁명은 1차, 2차, 3차 혁명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요, 그 혁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야 우리가 그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아, 우리가 방금 전에 1차 산업혁명을 끝냈구나, 2차 산업혁명을 마쳤구나,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러한 발전을 이루었구나라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4차 혁명은 그렇지가 않죠. 4차 혁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수년 전부터 4차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뭐였죠? 증기기관차잖아요. 증기기관차를 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증기기관 덕에 엄청나게 많은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증기기관이라는 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도 몰랐고, 증기기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도 못했던 겁니다.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죠. 매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을 많이 지어서 앞으로는 그런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다량 생산해 내므로써 프라이스를 낮추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일어나고 나서 리뷰를 해보니까,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평가를 한 거죠. 따라서 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이 갑자기 일어났는데요, 그때 인터넷에 투자를 한 사람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은 다릅니다. 지금 4차 혁명은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집에다가 3D 프린터 놓고 찍어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매일매일 이용하나요? 안 하잖아요. 지금 아직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알아요. 어떤 회사들이 지금 자율주행 차를 개발해내고 있고, 어떤 회사들이 3D 프린팅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고, 어떤 회사들이 지금 클라우딩 컴퓨팅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4차 혁명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4차 혁명으로 모든 것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달을 할 때 거기에 투자를 미리 해서 그 혜택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4차 혁명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4차 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미국 메가테크 기업들에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모든 4차 산업의 큰 비즈니스 모델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큰 테크 기업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을 사고, 우리가 구글을 사고, 페이스북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4차 혁명이 시작될 때 투자자로서 입장을 함으로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미국 주식시장의 리스크, 단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에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현재 지난 팬데믹 때 개인 투자자들이 3월달, 4월달에 많은 주식을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매수를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50%, 60%, 100% 수익률을 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팔고 싶겠죠. 수익이 그렇게 났는데 이걸 계속 갖고 있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닥에 있을 때 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이라도
불길한 예감이 든다면 자기가 가진 주식을 던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초보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보 투자자들은 아직 멘탈이 강하지가 않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하루에 내가 가진 주식이 5% 떨어지는 생기면 이 5% 떨어진 게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될 거라 같은 악몽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은 메디아라든지 아니면 투자 회사에서 약간 흔들 때 그런 흔들림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대거로 유입됐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단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주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해놔서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크고 작은 흔들림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미국 주식시장의 리스크는요, 2차 록다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줄어들진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감염자 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사망자 수도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에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몇 개의 주에서,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록다운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주에서 주지사가 록다운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몇 개의 주에서 록다운을 결정하게 되고 다시 회사들이 문을 닫고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요, 2020년 11월 3일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2020년 11월 3일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과거 4,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 출신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주식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11월 3일 날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퍼레이트 텍스 같은 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전의 정책들하고는 투자 환경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 내가 주식시장을 계속 머무르는 게 맞는 것일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추가가 됨으로써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에 선출이 된다면 당분간 미국 주식시장에는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주은 오늘의 잔소리입니다. 첫 번째 잔소리는요, 분산 투자, 장기 투자로 승률 극대화하자. 최근에 제가 몇 개의 영상이 한 개의 종목을 조금 프로모션하는 그런 영상이 좀 있었잖아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굉장히 앞으로 잘 나갈 주식이니까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갖고 이런 테슬라나 아마존을 매수한다면 장래가 굉장히 발달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몰빵했습니다. 어저께 100주 샀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분산 투자, 욕심은 조금만 줄이시고요. 장기 투자로 승률 극대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주은의 잔소리는요, 4차 혁명 수혜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미국 주식의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4차 혁명입니다. 따라서 그 4차 혁명에 수혜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리뷰를 해보고 그 수혜주 위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리턴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앞으로 제가 만드는 영상 중에도요, 이런 4차 혁명 수혜주 위주의 영상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비중 5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리스트가 11월 달에 기다리고 있죠. 트럼프의 재선 여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 비중을 11월 전까지 어떻게 하면 50%까지 올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비중 굉장히 어려워요. 저 역시도 50% 아직 못 갔거든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3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직 현금 비중 50%를 달성하지 못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수익이 나면 조금씩 줄여나가고요. 10주 갖고 있던 거 한 주 팔아서 9주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요. 혹시나 모를 2차 폭락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2차 폭락이 왔을 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그 좋은 기회에 추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현금 비중 확대를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와서 들어가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요. 구독자님은 장기 투자자이신가요? 입니다. 매일 똑같은 답변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드린 7가지 이유, 왜 미국 주식이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7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설명으로 오늘의 영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료 찾아서 헤매고 있고요. 좋은 정보들 취합이 되면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 맛있게 재미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